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할 때 오직 그것만 보이고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제가 찾은 이곳엔 숲과 길에 푹 빠져 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람결에 떨리는 녹색과 연두빛 풀들의 작은 일렁임까지 감지하기 위해 작고 부드러운 모필로 그어대고 또 그어댄다라고요. 숲에서 만난 내면의 빛을 그리고 계시는 서양화가 류재현 작가님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재현입니다. 네, 이충훈입니다. 네, 이곳이 지금 작업실이잖아요. 예, 작업실입니다. 네, 이곳에 내려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 작업실을 만들고 작업 시작한 게 지금 네. 만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원래는 그럼 어디에 사셨던 거예요? 전주에 살고 있고요. 네. 이제 집도 작년에 이제 집을 짓고 이사를 왔고 네. 그 전에는 전주에서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죠. 이제 숲과 길을 표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로지 작품 때문에 그럼 내려오시게 된 건가요? 그러죠. 이곳에서? 네, 작업하고 싶어서. 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원래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교직에 몸담게 됐는데 네.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게 작업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내가 좀 작업에 좀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혼자 스스로 다짐을 했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의 소개로 이 땅이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아늑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바로 작업실을 조그맣게 하나 지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10월이었죠. 프랑스 파리 필립 줄로 갤러리에서 축복 숲의 숨결이라는 부제로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 예. 올해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실은 이제 파리의 전시는 세 번째예요. 네. 2012년도에 시대라는 곳에서 이제 한 3개월 레지던시를 하면서 네. 알게 된 이제 갤러리하고 연결이 돼서 2013년도에 파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했고 또 그때 이제 전시에 와서 본 그 필립 관장이 네네. 갤러리 관장이 또 이제 자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초대전을 한번 가졌고 네. 이번 이제 두 번째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올해에만 두 번째고 총 세 번 하신 거네요. 파리에서는 이제 세 번 했죠. 네, 2013년, 15년, 17년. 예. 그 각각 그 현지인들의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뭐 그 회색빛 도시에 사는 그 도시인들한테 네네. 이 초록빛 숲은 항상 그 동경의 대상이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또 이제 현지의 또 색깔하고는 또 조금은 이국적인 그런 숲의 색깔을 보여주니까 반응들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좀 이제 작품을 좀 많이 팔고 왔어야 되는데 많이 팔지 못해서. 예. 그래도 뭐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숲과 길을 주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한 30년 가까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숲과 길을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가의 환경이나 또는 경험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건데 제가 대학 졸업 즈음부터 이렇게 길에 뭐랄까 꽂혔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여 년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뭐 80년대, 90년대 초반을 살았던 저희들한테 네. 그 굉장히 어떤 저항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이제 그때는 아스팔트 길에다가 저희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그때는 뭐 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어떤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대도 바뀌고 또 제 환경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40을 넘어서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숲으로 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숲속에 오솔길을 그리는데 이제 예전에 작업들이 뭐 죽음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개념인 어떤 생명의 이야기들을 이 숲속에 내려오는 그 빛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청량하고 따뜻한 느낌의 숲과 귀를 표현하신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옛날하고 비교하면 이제는 좀 살만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이런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더라 뭐 이런 느낌. 제가 살면서 조금씩 모든 게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생활 주변도 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작품의 경향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에서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도기가 몇 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해서 있다가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06년, 7년쯤부터 네. 완전히 이제 숲으로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숲속길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일단 길을 통해서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론 공간이잖아요. 네.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저는 길을 통해 또 시간적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또 내가 살아온 인생, 과거의 인생, 또 앞으로 살 미래에 대한 그런 시간적 개념도 갖고 있어서 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숲은 생명이잖아요. 네. 그 정말 그 나뭇잎파리에 네. 한 줄 빛이 딱 떨어질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생명의 어떤 신비랄까요. 그런 경외함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을 표현했던 이유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죠. 보통은 하얀색 캠퍼스에 그러니까 물감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들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작가님들께서. 네. 근데 검정색 캠퍼스가 보입니다. 제 캠퍼스도 검정이 아니고 원래는 하얀 캠퍼스인데 네. 제가 이제 표현하는 그 숲에 가장 그 어두운 색깔을 바탕에 이제 먼저 물감으로 혼합해서 깔아놓고 네. 이제 그 가장 어두운 숲의 그 색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정말 빛을 향해서 쌓아오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가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에도 뭔가 좀 작가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러죠. 느낌이네요. 네. 뭐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붓이 이런 조그만 이렇게 세필인데요. 네. 우리 길에 정말 그 많은 시간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오갔을 많은 뭐 생명들, 그러니까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쌓아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획 한 획 그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거 행위 자체도 네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상당히 제가 독특했습니다. 네. 보통 그냥 그 풍경화라고 하기엔 뭔가 좀 어두운 느낌도 있고 강한 빛의 느낌도 받아서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숨은 이야기가 또 있었군요. 작가님께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하고 함께 활동했던 그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시테 인터내셔널 데자르라는 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파리에 있는 시대 인터내셔널 데자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한 300여 명의 그 예술가들, 뭐 장르를 불문하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막 1년씩 있으면서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파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뭐 각 기관별로 이렇게 방을 장기 임대해 줘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기관에서 보내는 작가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연하게 그 기회를 얻게 돼서 2012년도에 네. 2012년 초에 3개월 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못 가서 방학을 이용해서 1월달, 2월달 그리고 이제 3월달이 애매해서 이제 1년 휴가를 다 몰아가지고 예. 써서 3개월 오.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주위에서 꼭 가라고 뭐 이렇게 권해서 가게 됐어요. 처음에 가서는 그때 함께 갔던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네네. 뭐 관광을 주로 했죠. 뭐 미술관, 뭐 이런 박물관 이런 데 네.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뭐 정신 좀 차리니까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구상에 가서 물감도 사고 붓도 사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처음에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자화상 내 얼굴 보이니까 네네. 자화상 그리다가 그 파리 주변 풍경들도 좀 나가서 사진도 찍어다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파리 갤러리한테 뭔가 나를 좀 어필할 수 있어요.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작품 생각이 활동도 했어야 들더라고요.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대화가 힘드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한데 한번 부딪혀보자 해서 이제 가방에다가 제 거 포트폴리오, 뭐 팜프렛,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그 골목골목에 있는 그 많은 갤러리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가서 이제 작품 보여주고 반응을 보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파리 시내 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네. 얼핏 제가 다닐 수 있는 갤러리만 해도 뭐 200~300개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그중에 한 갤러리만 내 작품 좋아하는 갤러리 만나자.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하는 어떤 네. 연결고리가 됐다고 보죠.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세계의 인들과 함께 예술 작품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부분을 얻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었어요. 뭐 내가 여기서도 활동하기 벅찬데 하는 그런 생각. 뭐 외국에서 나가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뭐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뭐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또 뭐 내 색깔을 또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여기에 제 작품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을 것이고 예. 뭐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언어는 조금 부족했을지 언어는 뭐 전혀 예술에는 장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장기간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에 자신감 있게 가서 이렇게 작품 활동하는 것에 굉장히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실 것 같네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기관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가서 전시 한번 하고 오는 것보다는 뭐 2달이고 3달이고 가서 직접 현지에 머물면서 경험도 하고 네. 또 자기도 좀 알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젊은 작가들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이야기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쪽 분들은 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 동양의 한 작가가 서양의 숲을 동양의 숨결로 그려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물론 이제 화구는 이게 물감은 서양의 물감이지만 네.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자기들하고 좀 다르니까요.
저도 이제 사용하는 붓이 네. 또 한국화 붓이고 네. 그래서 그 서양화에 표현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네. 우리 어떤 전통 수묵을 그리듯이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또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요. 그 예전에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하셨죠? 27년 했습니다. 이게 대학 졸업하고 네네. 바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또 복직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네.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또 학교에 또 학생들한테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네네. 예, 지금은 전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 또 교직 생활만에도 장점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접어두고 이제 오로지 예술가의 길로만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데는 주변의 도움, 응원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기가 필요하죠. 네. 뭐 현실이 경제적인 것이 그럼요. 현실이니까요. 네네. 저도 아들 둘이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시기에 네. 이제 저희 아내가 같이 교직에 있어서 이제 예. 아내가 이제 용기를 많이 주더라고요. 빨리 어. 학교 그만두고 하고 싶은 작업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네. 지금 이제 작업만 하고 있는데 뭐 좀 전에보다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작업할 때는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굉장히 좀 그 생각 속에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작업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출근하고. 네.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 먹을 때도 제일 걱정이 내가 학교를 그만두면 네. 교직하고 같이 있을 때 적어도 한 배 반 내지 2배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역시 이제 사람이 좀 시간이 많아지면 게을러지잖아요. 그런 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뭐 이제 학교 그만두고 지금 이제 전업으로 작업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막 치열하게 뭐 시간을 막 쪼개서 쓰고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줄어들고 마음의 그랬는데 여유도 많이 생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이제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또 그게 장점이고요. 네. 이렇게 숲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숲길이 실제로 존재하는 숲길이죠? 그러죠. 네. 실제로 있는 숲만 그리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 상상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숲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 영감을 받고 또 그 기운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 또 제가 표현하는 숲이 어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웅장하거나 멋있거나 뭐 유명하거나 하는 이런 숲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발걸음해서 교회로 나가면 밟을 수 있는 그런 풀밭이고 숲길이고 어찌 보면 또 일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숲을 제가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작업하는 그런 숲도 이 작업실 주변 뭐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네. 뭐 이런 숲의 풍경들을 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발걸음을 좀 멀리 떼어서 뭐 올 봄에 제주도 여행을 해서 이제 네. 제주도 숲도 표현해서 이번에 프랑스 전시는 제주도 숲이 주로 이제 표현되어졌는데 한편으로 또 따지면 우리 일상의 소중함이랄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예. 또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싶어서 특별한 풍경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 가다 만나는 일상적인 풍경들에 그 일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풀이지만 거기에 빛이 탁 한 줄기 떨어질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또
광경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보면 2017년은 나에게 어떤 해였고 또 2018년은 나에게 어떤 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계획 말씀 듣고 뭐 저희 작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죠. 뭐 계속 작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17년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작업 시작한 지 이제 만 10년, 뭐 우리가 10년, 20년이 의미를 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4월 달에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고 네. 또 이제 또 전주에 와서 개인전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파리에서 개인전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2017년을 제가 그 과정을 10년의 과정을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네. 또 자평을 합니다. 네. 이제 2018년은 이제 지금 10월 달에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서 또 초대전이 약속돼 있어서 네. 지금부터 이제 또 그 작업을 그 작품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큰 관계로 많은 작품들을 준비해야 돼서 또 열심히 작업해서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려야죠. 네. 앞으로는 혹시 나는 다른 형태의 숲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재로 이 생명의 경외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그 초록의 숲을 그리고 계신다면 왜 숲도 사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곳에도 얼마든지 또 생명의 경외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소재, 다른 뭐 시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 제 숙제를 주시네요. 뭐 작가는 항상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니까 또 작업도 변하게 되죠. 저도 이제 다양한 그런 길을 찾아서 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숲,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길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네. 또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아 이렇게 변해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와,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직도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계시고. 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네. 고민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민 저희도 같이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나올 때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또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